자, 전전 매각의 경우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자습서 페이지 94쪽의 얘기인데 중요해요. 지문 딱 한 줄인데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단 이거 상관을 보기 전에 제 교재 페이지 149쪽에 랑의 중략 중간 생략 등기 물권표에 있습니다. 혹시 미리 공부하실 분은 페이지 149쪽을 먼저 이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됐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을이 매각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다?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미등기는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거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그런 경우 실생활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첫 번째 병이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으로 가야 돼요. 이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미등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없이 넘어가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원래는 갑을 병으로 가는데 중간을 생략하고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갑이 직접 병에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유효성이라고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50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인정 여부인데 어떤 요건이냐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누구와 갑과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판례는 갑, 을, 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 합의를 기초로 해서 병이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즉, 배웠죠? 부동산 실명법이 효력 기준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이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입니다. 인정 여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조건? 갑을 병 사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부인되는 거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합의의 의미가 아셔야 돼요. 이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갑은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 합의의 의미는 단지 등기이상, 등기 이행상의 편의를 위한 거다. 원래는 갑을 병으로 등기가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으로 가는데 어차피 병 앞으로 귀속될 것이라면 등기 절차 이행의 편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지 더 나아가 이 합의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단지 등기 이해상표는 그게 판례의 문구입니다. 즉, 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단지 등기 이해상편이기 때문에 갑과 을, 병 각각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 즉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록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자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따라서 갑을 병은 각자의 그 매매 계약 기초에서 자신의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등기 이행을 위한 편인 거지 더 나아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쟁점. 갑, 을, 병. 미등기 전매예요. 미등기 전매인데 매매 계약이 있고 매매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배웠던 것은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도 없이 문제 소재는 합의가 없는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경우예요. 이 경우에 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또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봐야겠죠. 앞에서 배운 거면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냐? 찾아보니까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없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까? 결론은 아니다. 효력 인정하자. 비록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론적 근거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 현재 권리 상태를 이 등기에 따르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라고 넘겨가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가 맞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현재 권리 상태에 부합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합의는 없더라도. 그게 실체관계 부합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한 게 뭐라고 했죠? 기억하라는 게 이거였죠. 실체관계 부합 이론이 나오려면 그 논리의 전제가 뭐다?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유효해야만이 결국 이런 상태의 권리 지탱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플러스 그전에는 제가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갑과 을이 각자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 상대 매수인이 주의해서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예컨대 동시행변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매매대가 지급을 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면 실체관계 부합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이 각자의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합니다. 즉 을은 갑에게 매매대가를 전부 지급하고 병은 을에게 매매대가 세금을 지급한 상태야만이 병 등기가 유효할 겁니다. 그걸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 맞아요. 패턴은 미등기 전매예요. 갑, 을, 병인데 미등기 전매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 있어요. 좀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효했습니다. 단순한. 그런데 여기가 허가를 요하는 경우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를 전제하게 되면 혹시 병명에 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실질관계 부합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을과 병명의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지금은 쟁점은 뭐냐면 병명이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면 매매죠. 그럼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서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갔다?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허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름 등기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판례는 부인하고 있어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논거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소가 어딘지 잘 봐야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등기할 때 들어간 것은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허가예요. 그럼 먼저 이 매매계약이 등기원이죠. 이 등기원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매매계약이 없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등기 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뿐이지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 사이의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허가 또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등기 원인이 무효고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합의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저게 상당 주장인데 참 이게 허가를 받았으면 막 이름 있어 보여요. 왜냐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서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협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용하게 되면 국토개혁법에서 정한 토지거래 허가를 둔 취지, 갭투자 등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게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쪽도 바꿔요. 갑과 을병 사이 중간생략 합의는 등기 절차 이행의 편에 의한 거지 계약 체결까지 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도 인정하게 되면 갑과 병 사이에 권리 의무가 관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 사이 갑과 매매 계약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합의 따르도록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 체결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계속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고 또한 이 매매 계약 전제로 한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 결국은 맨 처음에 중간생략 등기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 사이에 허가를 받으려면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교재를 보게 됐으면 페이지 94쪽 나항에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밑줄 다 쳐놨습니다.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것, 미등기 전매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중요합니다. 그 이행의 편의상 거기 포인트 줬고요. 쭉 내려와서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 상태. 아까 허가를 받기 전 상태예요. 그 당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 관계. 기본적으로 무효겠죠. 무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따른 그 효력은 뭐였죠?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인데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 그런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도 없겠죠. 따라서 이행 청구를 못한다.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매매대금 청구도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합니다.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 또 중요한데 토지 거래 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장래 이행 청구에서는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에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토지 거래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허용하게 되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지금 투기 방지 목적이 있는데 이걸 허용하는 순간 투기를 방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뭐냐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돼요.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피보존 권리가 없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피보존 권리란 결국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경우는 좀 물음표인데 앞에서 였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 청구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보존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실무상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적인 지식도 있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남기를 해주십시오. 다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면 가등기가 가능해요. 가등기의 권리에 가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등기의 객체가 됩니다. 그럼 가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를 하죠. 예컨대 순위번호에서 3번하고 목적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겠지만 가등기될 권리는 양도가 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3-1. 그러면 이 권리가 양도된다는 것은 사실상 미등기 전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 허용을 지정을 해서 투기 방지 목적이 되는데 거래가 쉽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이기 때문에 원칙은 장래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 이 장래 발생한 청구권이거든요. 장래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큼은 입법 목적 때문에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제 페이지 95페이지에 그 파트에 방금 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볼까요? 2-가 1번에 삼각형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만일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인정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 권리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고 나아가 가등기 이전 등기 통해 권리 양도를 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 가능하다. 저 실제 지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 즉 투기적 거래 방지 목적이 몰각돼 염려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조건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피보존 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겠죠. 계약이 유하게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채무가 발생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니까 채권 채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란 말도 발생할 여지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는 뭐 쟁점이 뭐냐면 뭐에 대하냐면 아까 그렸죠. 계약이 체결 당시에 계약할 때 뭘 한다? 계약금 계약. 이게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면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되는 쟁점이지만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인데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 확정적인 무효 상태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죠? 아까 북군들이 있어 봤잖아요.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자,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페이지 95페이지 방가로 3번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것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개괄적으로 설명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협력 의무. 자, 협력 의무가 어떤 걸 의미인지 알겠죠? 관할 건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채권자 대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락 신청을 하게 되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외형상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격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말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누가 해야 한다? 소유자가 하는 건데 소유자 대신에 매수인이 대의권 행사해서 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등기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정보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배웠었죠. 이 경우에도 매수인은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굴 대해 소유자인 매도인에 대해서 말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다만 그전에는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었죠. 지금은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그 배경을 알면 돼요. 관할관청에서 신청서 받았을 때 신청서에 누구 써요? 매도인. 자, 이런 경우에요. 그냥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자,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가불이라고 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근데 등기부에는 현재 소유자가 A라고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외형상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을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관할관청에서 등기부에 신청서를 첨부가 되거든요. A가 지금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등기점이 아니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거를 말소한 상태에서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 것을 상태에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해야 하는데 매도인이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매도인이 직접 안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신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 협력 의무 청구는 이거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행사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행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중매매일 때 권리부정 방어로도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기억하시라고 해서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으면 의무 불이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를 위배했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인과관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무. 왜 이게 지금 헷갈리냐면 매매계약 자체는 협력 의무가 지금 위반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게 앞에서 봤던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 못하고 손해배상 한거 없다. 그거 지금 비교되잖아요. 근데 협력 의무와 매매가 측면이 다르다. 이거는 관할관 청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의사표시에 협력을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측면이 다르다는 걸 연상하면서 이 지문을 하나씩 키워주십시오. 매매계약의 해제가부. 자, 지금 뭐란 거죠? 협력 의무와 매매계약은 측면을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거는 관할 관청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허가 주체가 관할 관청. 근데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문제예요. 지금의 주소는 뭐냐면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면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자를 해지할 수 있냐? 없다. 일단 측면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아직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를 논할 실익도 없다. 그렇게 기획을 해주십시오. 자, 계약금 계약에서 비교할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다르다. 계약금의 계약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거랑 비교를 해주십시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가 되게 독특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아까 처음 그렸던 거 측면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린 겁니다. 협력 의무와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의 그 부무가 동시인 관계다? 아니다. 만약에 동시인 관계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기억 안 보면 동시인 관계? 만약 동시인 관계가 인정되면 이런 얘기예요. 매도인이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 의무를 요청했어요. 만약 동시인 관계되면 뭐가 있겠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문. 야, 동시인 관계가 인정되는 이런 얘기예요. 협력 의무를 요청할 때 동시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 너 재산권 이전 의무 있잖아, 나한테. 아직 이행도 안 했는데 무슨 협력 의무야. 다 거절할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권 이전 의무 발생합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더 나아가 이 사유를 가지고 협력 의무에 거절할 수 있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측면이 달라요. 협력 의무는 관할의 관청의 허가를 받는 거고 매매계약과는 동시행 관계는 나중에 배웠지만 이행상의 결련성, 쌍무계약이고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야만이 동시행 관계를 해요.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력과 이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권리임은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동시행 관계에서 이행상의 권리관계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숙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계에서는 만약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노는 실익은 매도인은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조건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야, 너 돈 안 줬으니까 나 안 할래.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의하더라도 그 토지거래 특징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기 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중요합니다. 이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예고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그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전환된 경우. 그러면 확정적 무효 사유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해약금의 해제. 아직 유동적인 무효 상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설정,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게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냐? 아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다 기출이 된 지문들입니다.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건축의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자, 계약금은 이행의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과연 관할건축의 허가를 신청하는 이행 착수에 해당되냐?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금에 기초한 계약 해제가 못한다는 의미인데 판례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